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2030 청년 IT 종사자인 이준행 붓기닷컴 개발자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자경단들,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작년 봄 어느 보수 매체 대표가 여의도 일식당에서 밥을 사면서 인터넷이 온통 종북 좌파 세력에게 장악돼 버려 큰일이다 이러더니 나에게 인터넷을 청소할 애국 자경단을 만들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인터넷 애국 보수의 상징으로 유명했던 어느 논객은, 이 논객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논객은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돕지 않는다고 푸념하기도 했고, 일베는 너무 위험해져서 버려야 할 카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쪽 진영은 절대 고생한 단가를 낮게 잡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자금을 끌어다 지원해왔다는 단체명을 주르르 나열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 모든 것이 나라에서 애국하라고 주는 자금이고 다 깔끔히 처리되고 있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단식 투쟁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앞에서 피자를 나눠 먹으며 폭식 투쟁을 벌인 이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앞에서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자면서 위안부 합의 수용을 외치던 이들, 2011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원주민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세운 이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난입하며 야당 국회의원을 폭행한 이들까지 시민들의 연대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그곳에 자경단들은 제일 먼저 돌진해 자리를 차지하고 약자, 유가족, 피해자, 야당, 그리고 활동가들을 청소해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관제 데모에 가려져서 사회 갈등의 한쪽 면인 것처럼 그려졌다. 그렇게 그들은 꾸준히 민의를 왜곡했고 시민들을 위협해왔다. 일당 2만 원을 받았다는 할아버지들은 꼬리일 뿐 몸통은 자경단이다.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도 있는데요. 국민의당 내의 호남권 의원들이 호남 민심 챙기기 차원에서 연립정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의 독자 집권이 우선이지만 만약 독자 집권이 어렵다면 연정을 통해서 호남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또 한나라당 선거 승리에 큰 공로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배지를 달게 된 이태규 본부장은 한국은 연립정부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당제가 정착되면 헌법 개정 없이 연립정부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역연합인 DJP 연합 같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닌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가치 중심의 연립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립정부의 대상을 더민주로 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총선 전에 제가 이미 SNS를 통해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 국민의당 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것이 현실화될 조짐이네요. 호남을 고립시키려던 3당 합당 음모에 정면으로 맞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예들이 새누리당과 연정을 구성하겠다? 놀라운 발상입니다. 놀랍기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문재인 전 대표를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11일 만의 일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믿을 수 없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해 놓았더니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 내가 만찬에서도 친노, 즉 당신 편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행정관 등을 한 사람은 많지만 자기 말을 안 듣는 친노도 많다고 했다.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하나. 나보고 전당대회에 나가서 경선하라고 하는데 전당대회를 열어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 비례대표 공천순번을 주류 측이 뒤집은 지난 중앙위원회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식으로 하면 이 당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추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네요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가 합의 추대든 경선이든 당권에 욕심이 없다고 말해서 저도 출마하시면 괜히 상처만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위해 주는 말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통수 치는 말로 받아들였네요.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해달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김종인 대표가 확실히 정치 구단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반문재인 정서에 절절맨다고 생각했던지 언론 플레이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김종인 대표가 기세등등해져도 문제고 순순히 짐 싸고 나가줘도 문제고 하여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어떤 시나리오든 마이너스입니다. 문재인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조력의 정치, 진정성의 정치가 아닌 대통령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정치 말입니다. 욕망을 감추지 않는 정치. 예, 이런 얘기 하겠죠. 결국 친문 패권주의 그 마각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철수 대표가 끝끝내 자기 정치를 고집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더 이상 배후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면에 나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의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 수장은 남경필 지사지요. 윤여준 전 장관이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낸 형태지만 내용상으로는 남경필 지사가 삼고초려해서 그를 경기도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오래전부터 남경필 지사를 알고 지냈지만 5년에서 6년 전부터 부쩍 공부를 많이 하고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다. 참 훌륭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여야 연정도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작은 권력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연정 상황, 파행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태풍처럼 몰려오는 넉자,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조선해운 등 기간산업의 구조적 불황으로 신속한 구조조정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고통 분담 방법,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논의기구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만난 전문가들은 위기의 책임을 인력 감축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구조조정 국면에서 약한 고리인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구조조정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만큼 구조조정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향신문 박스 기사에서 거론된 쌍용자동차 사태. 이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당했던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설문조사 결과 해고자 70%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고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웠고 공공근로, 일용직, 대리운전 등 저임금, 임시직을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쌍용차는 해고자 수가 몇천 명 수준이고 평택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조선 해운 구조조정은 10만 명 수준으로 커질 수 있고 거제뿐 아니라 부산, 목포, 군산까지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전국적인 사안이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도 노조와 함께 정확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면서 정상화 계획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좋다, 이렇게 말한 김종인 안철수 대표, 이 파장, 이 비극도 다 헤아리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자, 어버이 게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어버이 연합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출처는 바로 추선희 사무총장입니다. 최근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경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의 총액이 2억에서 3억대 수준이냐라는 질문에 그것보다 많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추선희 사무총장 언급대로라면은 어버이 연합이 베델선교복지재단을 거쳐서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1억 8천만 원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경련 홍보팀장은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전경련으로부터 3억 이상의 돈이 어버이 연합으로 지원됐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선희 사무총장은 그 돈은 지역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비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급식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추선희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 사무실 2층에 지역 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컵라면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2억에서 3억 그 이상을 받아 놓았다라고 해놓고는 그걸 급식비로 썼다고 해놓고는 고작 했다는 게 컵라면 사놓은 거? 예.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경련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실토했는데요. 추선희 사무총장은 얼마 전 전경련은 복지재단에 지원한 금액이 어버이연합 운영비로 사용될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것과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선희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돈 지원과 관련해서 전경련 소속 안모연구원과 연락했는데 그건 안모연구원이 자금 지원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경련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몰랐다면 몰랐다고 얘기했을 전경련인데 지금 전경련은 침묵 모드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올해 1월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 사람의 과거를 다룬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려 있네요. 이 사람은 북한을 인생의 화두로 두고 사상적으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넘나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총련 간부로 활동하면서 미제의 산물인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에 들어가서 국정을 이끄는 주축으로 변신했습니다. 전북대 88학번으로 이 대학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그는 이석기 의원과 같은 민혁당 소속으로 전북위원회사나 반미 구국학생동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진 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보면은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여의도 정치권의 결정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보까지 제공받은 관제 데모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 경향신문도 유사한 의문을 던졌지요. 오늘 한겨레가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강기갑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집, 정연주 전 KBS 사장 집 주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경향신문 기사였는데 지난해 10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의원 1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신촌을 생각했는데 어버이연합의 반대 집회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급히 장소를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의도에 어버이연합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어버이연합은 2014년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이 사고 진상규명이 아닌 유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 지원 문제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신문 광고를 내고 지하철에서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버이연합의 자금줄, 정보원, 고구마 줄기 같네요. 이 줄기를 최대한 뽑아내보면 누가 나올지 벌써부터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탈북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했다는 것,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탈북민들 집회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2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돈 대신 도시락이나 가전제품, 김 같은 경품을 주는 등 방식은 주최자가 조직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탈북민은 집회에 참여하는 탈북민이 늘면서 7년에서 8년 전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이던 돈이 최근에는 2만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그 여파를 입네요. 예. 실제 집회에 참여하는 탈북민을 보면 대부분 60, 70대 고령자인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의 탈북민들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 탓에 2만 원이라도 쥐어주는 집회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집회를 주최하는 게 좌파든 우파든 그런 건 알 바 아니다. 집회 참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어르신들의 신종 아르바이트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좌파 단체에서 불러도 간다. 이런 얘기죠. 돈만 주면. 참.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또 다른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교수 유모 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10건의 글보다 훨씬 많은 수백 개의 글이 작성됐고 선거 개입 혐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좌익교수 유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수백 개의 선거 개입 글을 올린 정황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좌익 교수 유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아닐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 이 사람이 판결한 거거든요. 좌익 교수 유 씨가 검찰이 기소한 댓글을 게시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 야권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좌익 교수의 선거 개입 글이 많았다는 점을 알고서도 공판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어떤 자인의 의미로도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좌익 교수 살려주기 재판을 한 셈인데요. 이창경 판사, 이 사람 이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창경 판사,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강원도 한 군부대 주임 원사인 김모 상사, 요즘 휴대전화 열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전입 온 신병 부모들에게 병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부모들이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아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점심 저녁 메뉴는 무언가요? 괴롭히는 선임이 없는지 봐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밤낮 없이 울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상사는 수시로 카카오톡이 울려대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면서 까다로운 직속상관이 한꺼번에 여러 명 더 생긴 기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청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 원사는 최근 김모 이병의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다리가 아픈데 경계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보직을 바꿔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원사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라면서 호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부대는 결국 김이병을 위해서 따로 행정병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이병의 아버지 어머니 뭐하는 분인가요?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나요? 예,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 어머니는 제가 행여 고문관 취급받을까봐 부대 근처 철조망 넘어서 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훈련병 때. 예, 저는 고문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고문관이 있어서 그랬고요. 전 박수를 받았습니다. 훈련 잘했어요. 사격도 잘했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환경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염영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마라톤 대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보란듯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편 그 행사 후기를 전한 조선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는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모자를 쓴 20에서 30대 순복음교회 청년신자 40여 명이 서울 하프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물과 바나나를 나눠주는 자원봉사를 했다면서 이들을 치하했는데요. 장영진 집사 이분은요. 보스턴 마라톤처럼 서울 하프 마라톤도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간을 내서 꼭 참가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대개 일요일에 열리는데 만약에 장형진 집사님 참가하시면은 주일에 예배 못 드릴 텐데요. 주일에 예배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했던 또 다른 보수 목사의 경고가 귀에 하른거립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박지원은 누구인가? 스스로 이야기하듯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김대중 지지 세력을 전국적으로 상징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고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을 거론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하신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납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단독으로 집권하기 어려우면 내각제 등 개헌을 해서라도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집권 세력이 되겠다고 주장. 올 초 교통방송 인터뷰. 저도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에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연정을 참여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데 연정을 반대했고 내각제이건 이원 집전부제이건 심지어 단식까지. 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합당할 국면. 평민당은 오늘 총재단 회의에서 3당 합당을 정치적 쿠데타라고까지 거세게 비난하고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한 뒤에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끝내 이 3당이 이와 같은 통합을 강행하려면 우리는 책임은 없지만 우리도 동조하겠으니까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이래가지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과연 국민이 이러한 일을 정당하다고 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자기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말이 내각 책임제제, 실제는 이원 집정부제인데 이 이원 집정부제 이것은 6.29 전에 전두환, 노태우, 양씨가 추진하던 그런 개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 앞에 자기들이 표현한 대로 항복하고 그 이원 집정부제를 포기하고 대통령 중심 직선제를 수락한 것입니다.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 대통령도 강력하게 반대해 개헌은 물 건너가고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 개헌 포기와 지방자치 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무기한으로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자당은 이 무렵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사건으로 또다시 내분에 시달려야 했으며 김영삼 대표는 두 번째 당무 집행을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개헌은 국민과 야당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묻는다. 박지원은 누구인가? 보수의 영구 집권을 도모할 수 있는 연정을 반대한 김대중. 그 김대중의 비서실장 과연 맞는가?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겨레 칼럼 정의로운 구조조정은 가능한가? 이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만 경영과 기업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이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항상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고통 분담을 어느 순간 노동자의 고통 전담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업 부실의 주범이기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야 할 경영인과 사용자는 그 잘난 법적 책임만 지면 끝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지난 16년 동안 6번 시효기간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온갖 로비를 받아주느라 사실상 누더기법이 됐다. 이뿐 아니다. 올해 초에는 재벌 대기업의 임박한 구조조정을 미리 챙겨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사업 구조의 재편을 원샷으로 통과시키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즉 원샷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즉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빈 껍데기다.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 즉 정리해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23조와 24조는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정치권에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에 정치권이 뭔가 응답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응답은 없고 구조조정 콜 이러고만 있으니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